전현무 씨고 가수 보아 씨인데 SNS에 취중라방,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현무 박나래 사귄다는 말 진짜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가수 보아 씨가 안 사귈 것 같아. 박나래가 아까워? 아니 오빠가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했던 게 논란이 됐나 보죠? 그렇죠.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전현무 씨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당사자도 아닌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박나래 씨가 갑자기 소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무 씨와 뭐 사귀지 않냐 사귀냐 이런 질문이 오고 가다가 뭐 누가 아깝냐 이런 사실 할 필요 없는 그런 질문들. 굳이 방송에서 그렇죠. 이 오가다가요. 이제 보아 씨가 이 전현무 씨가 아깝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사실 많은 비난이 일었죠. 이에 대해서 박나래 씨는 당연히 사과도 받았고 전현무 씨와 보아 씨도 공식적으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침입을 한 사람이 이제 절도를 한 것인데요.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명품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귀금속 등 해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박나래 씨의 자택에 이렇게 절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지난달에 용산구에 위치한 다른 자택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절도를 이미 벌인 바 있는 사람이고요. 절도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차에 박나래 씨로부터 CCTV를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동일인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남성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이제 결국에는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12일 발부를 했습니다. 억대 계약금을 받고 이적을 했다. 그리고 또 LG 트윈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한번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만이 저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풍들이 좀 불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맺어서 대만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그 계약 조건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도 활동하고 대만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대만에서도 좀 활동을 해달라. 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용이었다며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주장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음에도 왜 내란죄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공소장이라며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신호 맞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인식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외치는 것을 집회가 됩니다. 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전 맞춰야 되나?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뭐 5년이나 3년 하나 라는 얘기. 그리고 용산 참모들에게 구치소 기간이 임기 중에 가장 빛났던 시간이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이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 이야기를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뭘 이겼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졌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결국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본인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 5년이라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하나의 어떤 책무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3년이나 5년이나 뭐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이 그 정도로 이게 쉬운 직책이었나요? 더군다나 구치소 기간이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아니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외신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 스스로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참담하고 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가? 또 그런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까요? 윤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당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SNS에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자며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대선을 승리할 방법은 없단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관절을 나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절망스러웠다며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발언은 저는 계엄을 옹호하시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제가 분명히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계엄이 잘못돼도 조금만 잘못되고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지. 이 정도 하시죠. 오늘 정책에 관한 토론인데.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지난 전당대회 때 TV 토론 다 기억하실 겁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건. 그 최진영 변호사님. 뭐 사실 정책보다 더 두 사람이 선명하게 갈리는 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혹은 계엄에 대한 얘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공주한 셈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에서 민주당 야권에 동조했다라고 했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이 허물일 뿐인가, 아니 계엄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향도 있다. 두 사람은 탄핵 찬성 반대로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고 탄핵을 반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류에 호소하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인 것이고, 실제로 조금 늦게 나경원 후보가 이게 경선 열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친윤 지형의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활약을 지원받는 부분인 것이고, 전선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어떻게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간에 정책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양자 대립 구도를 확실하게 다뤘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선거 구도에서는 확실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과 우위를 잡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외상 쪽은 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오해만 되고,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국종 원장님의 이런 의료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지적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가 조정 안 해주고 전공의들 착취해가면서 병원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진료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수가 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 강연 중에 좀 너무 과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 지금 블랙리스트 공유하면서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료계 내분이 일어나고 돌아오는 전공의들이나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이어졌었단 말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좀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람들이 착한 것 같다, 더 심한 싸움이 있을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 공감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정부가 노력해왔던 부분은 그걸 증언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 또 의료 공백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거친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